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저번 시간에 평행과 수직 배웠지? 다시 한번 봐봐.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저번 시간에 알려준 평행과 수직에서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선생님이? 여기에서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고 평행하면,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율만 따로 다르다. 얘만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공식을 쓰면 a-분의 a, 중학교 때 이렇게 했거든. b-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c만 다르다. 상수항의 비율만 다르다. 이렇게 했었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x자로 이렇게 곱하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 a, b-는 b, a- 이렇게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상태에서 해도 된다는 말이야.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식으로 안 만들고 그냥 요 상태에서 x자를 곱한 게 서로 같다라고 하면 돼. 알겠어? 훨씬 좋은 거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괴롭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랑 얘는 너무 쉬워. 4x 플러스 10y 플러스 7 얘랑 서로 평행해. 자, 그래서 평행한 걸 보이고 싶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2 곱하기 10 하면 20, 5 곱하기 4 하면 20. 얘네 둘이 같지. 이렇게 같으면 평행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kx 플러스 9y 마이너스 7. 만약 이렇게 돼 있어. 얘를 갖다가 평행하게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갖다라고 놓으면은 3k는 18. 됐지? k는 얼마? 6. 바로 쓰면 돼. 알겠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 평행하다라고 하면 그냥 식인 상태에서 이렇게 x자로 곱해가지고 같다. 됐지? 근데 문제가 있어. 평행하면 뭐는 달라야 돼? y절표는 달라야 되지. 위치는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신경 써. 이렇게 곱한 거는 다르다. 됐어? 그러니까 bc 다시는 cd 다시와 다르다. 이것만 신경 쓰면 돼. 됐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걸 체크하라고. 5 곱하기 7은 35.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0. 얘네 둘이 다름을 확인하라고. 됐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평행 조건은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풀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야, 수직 조건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기울기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내가 한 번에 안 알려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헷갈릴까봐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알려주면 머리 터지지. 그치? 그걸 잘 이용해 먹지도 못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여기에서 내가 바로 너분의 너에 마이너스 붙여서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고, 얘한테 너분의 너에 마이너스 붙여서 b-분의 a-가 마이너스 붙인 게 이게 기울기잖아. 그치? 얘하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된다가 바로 수직인 직선 사이의 기울기의 관계지? 그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치? 그러면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 b-분의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b-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거야. 이렇게 b-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얘를 넘겨.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런 공식이 나오지? 저번 시간에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었던 여기 책에 나오는 공식이잖아. 이거는 외우지 마. 요거는 외우지 마. 멍청한 짓이야.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곱해. 알겠지? 아래쪽으로 그냥 일직선상으로 곱해.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냥 쓰면 돼. 알겠지? 이렇게 곱해가지고 적은 다음에 더해서 0 하면은 끝. 그냥 이게 수직인 직선 사이의 기울기 관계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수직이라고 말하면 바로 일반형으로 나타내져 있으면 일직선상으로 곱해서 더해라. 그래서 0으로 만들어라. 알겠지? 자,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건데,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이어서 한번 해보긴 할 건데, 문제 중에 116번 있지. 이런 거에다가 활용하면 좋아. 116번. 자, 116번 한번 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이지, 여기 63쪽에 116번. 푼 사람이 있지. 근데 어떻게 풀었겠어? 이 녀석들 전부 다 무슨 형이야? 일반형이지. 자, 일반형이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기울기 확인하고 y절편 다르다 해가지고 평행하다 조건 만족시키고 기울기 찾아가지고 둘이 곱해가지고 수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했겠지. 근데 얘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자, 그래서 평행하다 그러면 바로 뭐해? 크로스. 이렇게 곱해가지고 확인해. 같다고.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B하고 곱해서 A, B는 바로 2 나오지. 됐어? 내가 정리해줄 틈도 없이. 그 다음에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3. 여기 곱하면
B인데 이렇게 다르다. B는 마이너스 3이면 안 되는 거지? 요거 정도 적어주고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누구? b 마이너스 1에 y 플러스 4는 0과는 수직이다. 누가? 요 맨 위에 있는 식이 이렇게 둘이 수직인 거지 지금. 됐어? 그러면 수직이면 바로 뭐해라? x자 아니 일자로 직선 형태로 곱해라. 그 곱한 거를 더해라. 그지? 이렇게 곱하면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그냥 이어서 쓴 다음에 는 0 나. 됐지? 자동으로 더해진 결과지 그냥.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이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구해놨던 a, b는 2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끝. 자, 한번 생각해볼까? 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존재는 뭘까? 점수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니? 1하고 2 1하고 2 너무 쉬운데? 땡큐. 자, A가 1 B가 정확하게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3 이렇게 찾는 거야. 됐지? 그냥 일반형인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버리면 너무나도 쉽다. 그러면 되고 한번 보여줬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푸시길 바래. 나머지 문제들 다시 한번 풀 거잖아 어차피. 그 문제들 풀 때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봐봐. 알겠지? 아직 안 푼 사람들은 꼭 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 너무나도 길다. 그치? 수직 2등분선이 뭐야? 수직이면서 두 점을 이은 선분을 2등분하는 선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A점과 뭐가 있겠지? 좌표가 B점이 있을 때 요 둘 사이에 중간을 지나기 때문에 중점을 지나는 그러면서 수직이 되는 요런 선을 우리가 수직 2등분 선이라고 그러지. 됐어? 자, 일단 수직 2등분 선이 뭔지는 알았지.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수직 2등분 선 이렇게 불러.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수직 2등분 선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은 내가 예시를 또 갖고 왔지. 자, 이거대로 안 하고 지금 예시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한 번 더 연습시켜줄게. 자, 마이너스 1,2랑 3,4 요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을 2등분하면서 수직인 직선, 수직 2등분선을 만들 건데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중점을 지난다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해줄 것은 중점이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구해준다? 수직 조건을 사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수직 조건이라 그랬지? 수직 조건 두 번째. 자, 이 두 조건을 사용해서 수직 2등분선을 구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어쨌건 간에 직선의 방정식이면 뭐가 필요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짜려면, 얘 직선의 방정식을 짜려면 기울기가 필요하고, 기울어질 정도, 수직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지나는 점을 뭐로 잡겠다? 중점으로 잡겠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중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더라? 그냥 두 좌표의 평균 구해주면 되지. 그지? 평균.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얼마? 1. 그치? 4하고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 3. 너무 쉽다. 그래서 1,3 중점을 지나. 여기 지금 중점 조건 지나는 점 하나는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문제인데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돼?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먼저 확인하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증가했네? 4만큼 증가했다. 그치?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 증가했네? 2만큼 증가했다. 기울기 얼마? 2분의 1이야.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수직인 얘가. 그치? 그럼 얘 입장에서 수직인 얘,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수직 조건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했다 이거야. 기울기. 됐지? 자,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알면 무조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짤 수 있지. 어떻게 짠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마이너스 2를 1분의 마이너스 2로 봐.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아래쪽으로 보내버려.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만들어버려. 항상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짤 때 맨 앞에 x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분자는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분모는 마이너스 1일 때 너 x
그 다음에 너한테 마이너스 붙여서 y 이렇게 해주면 끝이라는 거야. 알겠어? 일반형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누구? 1,3. 자,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2 플러스 3 되면서 마이너스 몇 하면 0 돼? 5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붙여서 0이라고 적으면 일반형 완성.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직이동문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거기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걸로 한번 구해보자. 뭐만 기억하면 돼? 이거 공식은 없어 딱히. 공식 없어요. 자, 12번에 자 A점은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점은 마이너스 6,7 이렇게 될 때 자 여기서 선분 AB의 수직이동문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럼 이제 아까 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뭐부터 구해라? 중점을 먼저 구해라. 중점이 지나는 점이 될 테니 자 수직이동문선은 무조건 중점을 지난다. 그치? 자 그래서 둘의 평균을 구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다음 마이너스 1 더하기 7은 6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4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지나는 점이야. 수직이동문선이 지나는 점 지나는 점으로 파악을 해야 돼. 알겠지? 항상 직선의 방정식은 지나는 점과 기울기로 만들어져. 재료가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기울기는 뭐 얘하고 기울기를 구한 거에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 됐지? 그래서 수직인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하고 기울기 구하면 2에서 마이너스 6까지 마이너스 8만큼 증가했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얼마만큼? 8만큼 증가했지? 증가량 구하면 돼 그냥.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기울기네. 그럼 얘한테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그냥 얼마? 그냥 1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1분의 1 이렇게 봐. 또 뭐야 그러면 분자에다가 x 붙이고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y 붙이고 됐지? 1x 마이너스 y 됐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뒤쪽에다 뭔가를 넣고 0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2,3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지나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이쪽에다가 뭘 더하면 0이 된다? 플러스 5겠지. 됐어? 자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5 넣어주면 완벽하게 일반 형식으로 만든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서는 뭐 1차 함수 형태로 줬지만 뒤에 가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일반형밖에 쓰지를 않아. 알겠지?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 둘 다 알아야 돼. 여기서 1차 함수로 나타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나타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한다 그랬어? 1차 함수는? 여기서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y는 x 하고 나서 뒤에 쪽에 뭘 더해줄까를 고민하는데 마이너스 2,3을 지났는데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은 3 나올까? 5겠지?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 형태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거는 그냥 배우고 지나갈 수 있어. 여러분 다 할 수 있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킬러 문제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 단원에서 나왔었거든. 보통 이제 잘 나오는 킬러 문제로 잘 나오는 킬러 문제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보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삼각형을 대놓고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럼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자 교점이 몇 개 생겼어? 3개가 생겼지? 세 직선이 만나서 삼각형이 안 나오려면 교점이 3개가 있지 않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교점이 빵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개가 다 안 만나면 되지. 평행하면 된다. 전문용어로 평행. 그치? 자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소리지? 우리 이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2학년 때 풀었었어.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거를 만드는 교점 하나 나오게 하는 그 미지수 값을 구했단 말이야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또 교점이 2개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평행한 두 직선이 생기면서 나머지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을 때 됐지? 나머지 꼬챙이가 이거를 뚫고 지나갈 때 됐지?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일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런 그림도 되지만 보통의 문제에서는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없어. 많이 봤을 거야.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없어. 세 직선이 다 평행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니?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같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런 거 너무 쉬워서 안 돼. 알겠어? 대놓고 두 직선은 줘. 두 직선 줬지 거기.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일단 그 두 직선이 어때? 일단 그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세 직선이 평행하겠어? 이런 건 애초에 문제로 나오질 않아. 이 문제로 나오면 너무나 땡큐. 그냥 답을 바로 맞출 수 있거든. 그냥 세 직선의 기울기가 다 같으면 된다. 그냥 바로 맞출 수 있거든.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게는 안 돼.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딱 이 두 그림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 문제는 이거야. 여기에서 미지수 값이 몇 개 나오냐? 여기에서 미지수 값이 하나 나오고 여기 이 그림에서 미지수 값이 두 개가 나와. 왜 그런 걸까? 내가 평행한 조건을 맞춰주면서 어차피 거기에서 식을 적을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그 위에다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일단 얘네 둘은 평행하지 않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모르는 직선 하나만 맞춰주면 되거든.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 직선만 맞춰주면 되거든. 우리가 잘.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평행할 수가 없어. 어차피 얘네들은 이런 관계야. 알겠지? 어차피 이 두 직선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그럼 나머지 한 직선이 누가 되면 돼? 이 마지막 직선이 되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얘하고 평행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얘하고 평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지? 그러면 쉬워. 엄청 쉬워. 아까 전에 일반형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크로스로 곱해라. 그거 쓰라 그랬지? 그러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게 더 쉬우니까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걸로 해볼게. 여기에서 이렇게 x자로 곱해봐.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누구와 같아야 돼? 1 곱하기 a a가 그냥 얼마? 마이너스 1 끝.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3 1 곱하기 a 하면 또 a는 마이너스 3 끝. 이렇게 해서 두 개 찾았어. 지금 세 개 중에서 두 개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는 누구다? 가장 찾기 어렵지만 할 수 있어. 2학년 때도 했어.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두 직선의 교점 이거 하나잖아. 어차피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러면 그 한 점을 마지막으로 누구도 마지막 직선도 지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면 돼, A를. 자, 그러면 교점부터 찾을 수 있어야겠지. 이 교점은 누구의 교점이야? 당연히 내가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의 교점이겠지. 이 둘의 교점. 네? 이 둘의 교점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줘서 성립한다라고 해주면 여기에서 이 직선도 이 교점을 지난다는 뜻이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교점을 구해. 자, 일단은 이렇게 빼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4는 0, x는 2. 그러면 y는 2 빼기 1이니까 넘어가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얘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2, 마이너스 1을 누구도 지난다? 얘도 지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교차하게 된다는 거지. 됐지? 이게 됐지?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a는 1 나오겠지? 1하고 다르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값 나왔지? 이거를 답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값만 아예 그냥 고정돼 있어. 이 문제 나오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나오면 아예 그냥 세 개 구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 알겠지? 그것도 이제 여기서는 교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한 개 나오고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두 개 나온다. 미지수 값이.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짜서 가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이제 드디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제부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건데요. 우리가 항상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라도 요 거리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다? 네 글자? 장거리니 단거리니? 단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지? 단자, 짧은 단자.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리를 최단거리라고 불러.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단첩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 실제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라고 하면 막 고속도로 타고 가잖아. 그게 꼬불꼬불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이런 거리가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로 타고 가면 482km란 말이야. 대략. 482km인데 이거를 쫙 그냥 여기서 일직선으로 가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안 걸려. 그치?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최단거리를 우리는 수학에서 거리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어? 일단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리는 최단거리라고 불러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런 꼬불꼬불한 거리도 거리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수학에서는 다르다 이거야. 수학에서는 그냥 거리라고 해도 뭐라고 부르자? 최단거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냥 거리라고만 해도 최단거리야. 무조건. 이상한 거, 꼬불꼬불한 거리 말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자, 직선이 있다.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그래서 직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점 뭐로 할래? 쉬운 걸로 갈까? 1,0. 직선을 뭘로 할래? 일반형으로 준비해줘. 2x-y 플러스 1 이 정도면 되니? 너무 쉬운 건 또 재미없잖아? 그지?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자 그랬지. 일단은 여러분이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공식을 반드시 수능 끝까지 수능을 볼 때까지 외워줘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우리 지금 처음 만났잖아. 그지? 요거를 처음 만났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생각을 일단 여러분이 좀 해봐. 자,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막 이런 꼬불꼬불한 다른 대각선 쪽의 거리가 아니라 무조건 여기에서 뭘 내린 거? 수선의 발을 내린 거. 그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거리를 distance, 거리라고 하는 거야. 수학에서. 알겠지? 그래서 distance에 d를 따가지고 보통 거리는 d라고 적어. 알겠지? 이제부터 d라고만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d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달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바로 앞까지 여러분 지금 배웠잖아. 지금 여기까지 배운 상태에서 여러분 보고 이거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래?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이 공식이 와닿는 거거든. 가치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노가다로 풀게 되면 어떻게 돼? 매우 힘듦을 느끼겠지? 생각을 못 해줄지도 몰라.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실패가 쌓여가지고 이 노가다로 하는 방법을 익혔을 때 나중에 공식이 그토록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공식을 잘 외워지게 되거든? 항상 그래. 항상 노가다로 먼저 해보고 이걸 빠르게 한번 해본 상태에서 공식을 쓰면 더 빨라져. 알겠지? 그래야지 가치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직선이 있고 여기에서 수직 앞에서 어디선가 나오지 않았어? 수직. 이 직선과 뭐를 이루는? 수직을 이루는 직선 자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는? 1,0을 지나는 직선을 찾을 수 있겠지. 지금 뭐 수직이든 분선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수직인 직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한테 찾으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뭐부터 해줘? 자, 여기에서도 또 꿀팁 방출한다. 자, 일반형인 상태에서 바로 그냥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짜는 방법. 여기서 자리를 바꿔서 써. 자리를 바꿔서 쓰되 얘한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 x 개수만. 마이너스 1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 1이지 그냥. 그래서 x 쓰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길 때 그대로 2y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추가해줄 숫자를 1,0 지나는 한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찾아주면 돼. 자, 다시 앞에서 이렇게 왜 했냐?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쓰고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었어. 자, 여기에서 너분의 너 해서 기울기 구하면 얼마? 2지. 응? 너분의 너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2 되잖아, 기울기. 그거에다가 역수시키고 마이너스 붙이면 뭐 돼? 마이너스 2분의 1 되지. 얘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렇게 해서 바로 구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혼자해서는 이거 절대 찾을 수 없어. 선생님이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요거 원래는 어떻게 찾아야 돼?
너 기울기 구하고 너 기울기 구해가지고 요걸로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짜야지.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분의 2야? 그러면 분자 쪽에다가 x 바로 붙여.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2y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바로 너 그대로 쓰고 너한테 마이너스 붙여서 쓰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짜진다고. 수직인 직선이. 됐지? 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지금 찍어놓은 거 다시 한번 봐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계속 지금 문제 풀면서 계속 이렇게 풀 거거든? 앞으로 요거를 필기해놓고 여기 보면서 필기해놓고 익혀야 돼. 연습해보면서. 자, 그럼 1,0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나지? 1 더하기 0이야.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지. 됐어? 그러면 지금 요 노란색 직선 구했다. 이 노란색 직선이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목적이 뭐야? D 구하는 거지, D. D 어떻게 구할까? 거리면 뭐 우리 아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좌표평면상에서의 거리 어떻게 구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그러니까 뭘 찾아줘야 돼? 요 교점, 즉 수선의 발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됐어? 요 수선의 발을 찾으면 이 수선의 발의 교점에 수선의 발의 좌표에서 1,0까지의 좌표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그게 D야.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D를 노가다로 먼저 구한 다음에 이따가 한번 공식 써가지고 1초 만에 풀리는 거 보면 허망하게도 느껴지고 재밌게도 느껴져.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수선의 발이야. 그래서 수선의 발은 교점이지 현재. 이 직선과 노란색 직선의 교점이지.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구한다. 그지? 그래서 2x-y 넘겨서 마이너스 1 쓰고 x 플러스 2y는 1 이렇게 넘겨서 쓴 다음에 이쪽 2배 해볼까? 그러면 4x-2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이 두 직선을 더한다. 됐지? 그러면 더하면 y가 사라지고 이쪽에다가 더하면 5x 이쪽에다가 더하면 마이너스 1 어이구 그냥 맘만 들어가지고 분수 나오네. 그지?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고 y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2를 넘겨서 마이너스 5분의 3 그래서 5분의 3이 y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5분의 1 콤마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 콤마 5분의 3에서 1 콤마 0까지의 거리 구해주면 끝나. 알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d는 루트 쓰고 자 마이너스 5분의 1에서 1하고의 차이를 계산해. 차이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1 하면 5분의 6이지. 5분의 6의 전체 제곱 이렇게 차이의 제곱 x의 차이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차이의 제곱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y의 차이의 제곱 얼마? 5분의 3의 제곱 그치?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더해주면 거리 나온다. 자 이렇게 해주면 루트 25분의 로 통분했을 때자 36 더하기 9니까 자 분자 쪽이 45네 그치? 자 그러면 5분의 3루트 5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요게 거리거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D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5분의 3루트 5 나온 거야 지금. 자 근데 얘를 있잖아. 이제부터 이렇게 구해버릴 거야. 자 지금 공식 들어간다. 여기에서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형 형태지. 직선의 방정식 요 상태에서 무조건 구해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일반형일 때 구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토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일반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밖에 있는 점은 m, 그냥 이렇게 해볼게. m,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거리를 d라고 하면은 요 d는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 n 플러스 b, n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유도해? 유도는 안 할 거야. 왜? 지금 바로 한 거 이거 있잖아. 어떻게 구해서? 수직인 직선을 지나는 한 점 줬으니까 직선 밖에 있는 점으로 하나 줬으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존의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주고 그 직선과 요 기존의 직선의 교점을 찾아서 수선의 발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 그러면 얘가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 번은 안 할 거고 그래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얘들아.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다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테스트를 볼 거야 내가. 알겠지? 공식은 반드시 외워줘 제발. 진짜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쓴단 말이야. 알겠지? 나중에 남산으로도 해야 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 쪽, 분자 쪽 이렇게 나눠서 볼 거거든. 자 분모 쪽은 그냥 이렇게 봐주면 돼. 분모 쪽은 여러분 봐봐. A가 X의 개수지 B는 Y의 개수지. X의 개수를 제곱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웠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수학 얼마만큼 많이 안 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 뭔가를 제곱해서 두 숫자의 제곱의 합을 구한다면 거기다가 루트 씌우는 짓을 언제 해봤어? 두 숫자의 제곱의 합을 구하고 거기다가 루트 씌우는 이런 짓을 언제 해봤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그 거리 공식이 왜 나왔을까? 무슨 정리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나온 거잖아. 애초에 그 거리 공식도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나왔었지? 애초에 좌표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애초에 이것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요 거리 구하고 요 거리 구해서 제곱해서 더한 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야. 알겠어? 그래서 뭐든지 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용이 되고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답을 지워버렸네.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외우자고. 알겠지? 여기서 뭐야?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을 구하고 거기다가 루트 씌운 거. 한마디로 분모를 마치 분모를 빗변처럼 보는 거야. 빗변. 근데 무슨 빗변? 무슨 빗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빗변. 무슨 빗변?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한 변의 길이가 x의 개수고 한 변의 길이가 y의 개수인 직각삼각형을 보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빗변만 구해주면은 분모가 나와. 외우라는 소리야. 외우는 방법 알려주는 거지 멀리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외우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는 짓을 어디에서만 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만 했어. 인생 살면서.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모 자체를 그냥 빗변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면 돼. 여기에서 다만 두 변의 길이가 모일 때 x의 개수, y의 개수 이렇게일 때. 알겠지? x의 개수, y의 개수가 두 변의 길이일 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구하는 과정을 분모라고 생각해라. 알겠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냥 꽁으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 자리, 분자 자리 봐봐. 분자 자리. 얘는 뭐냐 하면은 얘를 얘랑 비교해서 봐. 얘를 그냥 그대로 쓴 거지. 요쪽 개수 그대로 써고 요쪽 개수 그대로 써고 요쪽 상수함 그대로 써고. 근데 그러니까 이 분자는 뭐냐면은 분자는 그냥 우변이 0으로 만들어진 직선의 일반형에서 모든 그냥 식을 그대로 옮겨다 쓴 거야. 는형만 빼고. 알겠어? 분자는 그냥 여기 지울게. 분자는 그냥 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야. 근데 다만 붙여넣기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아직 원 밖에 있는 점 이거는 안 썼지. 한 번도. 지금 한 번도 안 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얘를 갖다가 중간에 뭐 해서 대입해가지고 적어주면 돼. 알겠어? 얘 그대로 그냥 능력만 빼고 복사 붙여넣기 식을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중간에 이 원박 왜 자꾸 원이래? 직선 밖에 있는 요 한 점을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적으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양수도 나올 수도 있고 음수도 나올 수도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 상상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안전장치를 달아준 거야.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절대값. 알겠어? 얘가 무조건 거리는 뭐야? 양수로 나와야 정상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식에다가 이 점 하나를 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 점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 녀석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당연히. 이따가 보여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달아넣는 개념으로서 절대값을 붙여라. 이런 소리야. 알겠지? 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되 점을 여기서 나와 있는 점은 하나밖에 없잖아. 직선 밖에 있는 점. 그지? 직선 밖에 있는 점을 그대로 대입. 알겠지? 그러고 나서 안전장치 절대값 붙여라. 막대기를 씌워라.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막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n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외워버리면 뭣도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이거를 상상하래. 분모는 빗변. 정리하면 분모는 빗변.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두 변의 길이로 하는 빗변이고, 그래서 빗변을 구해주면은 그냥 분모가 나오는 거고, 분자는 어떻게 해라? 일반 형식으로 아주 잘 나타내진 상황에서 능력만 빼고 나머지 식을 그대로 빼다 적어. 그 대신에 빼다 적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제 주어진 한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대로 적으면 된다고. 알겠지? 아까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힘겹게 노가다로 풀었던 문제 있잖아. 뭐였어? 2x-y 플러스 1이었나? 지워버렸는데 1, 0 이렇게 됐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번 이 사이의 거리 d를
뭐 나왔어? 5분의 3루트 5 나왔었잖아. 이거 진짜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두 변의 길이로 갔을 때 빗변을 계산한 게 분모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계산해서 놓으면은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처음에는 여러분 다 되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놓을게. 자, 그 다음에 분자 쪽에다가 뭐 써라? 여기서 나머지 우변은 0일 때 좌변에 있는 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를? 대입을 한다. 1,0을 점을 대입을 한다. 알겠어? 자,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넣으면 2고 그 다음에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상수항 그대로 적으면 플러스 1이지. 끝. 이거야. 자, 계산해봐. 이쪽에 위에 쪽은 절대값 3 나오고 그 다음 분모 쪽은 루트 5 나오지. 자, 유리화하면은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 그치? 얼마나 험하게. 공식 한 번 쓰니까 나와버리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선택이 없어. 이거를 노가다로 풀겠다? 어우, 끔찍하지. 생각만 해도 이제는. 앞에선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노가다로 푼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공식만 쓰겠지? 공식을 써줘야 돼. 이거는 착한 공식이야. 알겠지, 얘들아? 어둠의 공식이 아니라 착한 공식, 너무나 착한 공식이야. 이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수능 문제도 풀어. 알겠지? 기본적으로 요거를 암산으로 풀 정도가 돼야지 나중에 수능 문제를 푼다 이거야. 자, 어떻게 하기로 했다? 분모 쪽은 빗변, 분자 쪽은 그대로 빼다 받고 점을 대입해서 적어라. 안전장치 절대값.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걸로 한번 연습해볼까? 145번 그것만 한번 풀어볼까 지금? 여러분이 한번 145번만 개념하게 71쪽 한번 해보고 만약에 질문 있으면 하고 빠르게 하고 넘어가자. 진짜 중요한 거지.